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잠시 뒤 일제히 시작됩니다. 시험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고흥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고흥 지역의 유일한 수능 시험장인데요. 시험장이 단 한 곳인 만큼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입실 완료 시간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도 하나둘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흥고와 녹동고를 비롯해 200여 명이 이곳에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는 고흥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고생한 학생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늘 곁에서 지켜봐왔습니다. 오늘 이 수능 시험은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이자 내일에 펼쳐질 미래의 출발점이라 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해온 만큼 충분한 기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학생 여러분, 멋진 결과를 위하여 기원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면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될 텐데요. 끝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먼저 긴장하지 말고 그동안 준비해온 만큼 차분하게 학교에서 모의고사 시험을 친다라는 기분으로 시험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문제를 풀다가 만약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친구 모두들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합시다. 전체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다행히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3도 사이 머무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비 소식 있습니다. 시험은 잠시 후인 8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전남에서는 45개 시험장에서 13,000여 명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 꼭 지참하고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소지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흥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신대지구에 있는 의료부지를 의대 부속병원 설립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순천대 총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부속병원 설립 후보지 선정 기념식을 열고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신대지구 의료부지가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며 의료 인프라 요충지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드론 배달점과 인명구조함 등 570여 곳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습니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이나 공간에 부여한 주소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드론 배달점 사물주소의 경우 드론 배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선박람회 공식 캐릭터를 활용해 박람회를 홍보하고 식별성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산단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침체되면서 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납부하는 소득세도 감소해 지자체의 재정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산단 노동자들의 주거지와 식당가가 밀집한 여수 무선지구입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유동인구가 많았지만 지금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퇴근을 앞둔 시간 산단 주변 번화가에 나와 있습니다. 한때는 식당 주인분들 손님 맞을 준비하느라 이 시간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금도 그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이 식당은 가성비가 좋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산단 기업들이 경영난에 회식비까지 줄이면서 최근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옛날에 그 장사 시간 때는 자리가 자석이 다 타고 그랬는데 지금 반도 안 차고 사람들이 그냥 많이 줄어 있죠, 이거. 직원들의 단골 회식 장소로 예약 문의가 잇따랐던 한 일식집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 급격히 매출이 떨어지면서 7명이던 직원을 3명까지 줄였습니다. 이 동네 다 물어보면 알겠지만은 사람이 안 들어가. 우리도 직원 다 내보냈어요. 할 게 없지. 인건비라도 줘야 되니까. 지난해 여수 관내 음식점 폐업 수는 코로나 때와 비슷하거나 많습니다. 팬데믹 때처럼 지역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불황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여수시도 난감합니다. 지난해 산단 입주 기업이 여수에 납부한 지방 소득세는 약 1,600억 원. 하지만 8월까지 납부된 액수는 550여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연말에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다 보니 내년도 여수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납부가 적어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을 더 긴축 재정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여수 산단 업체의 불황이 장기화돼 골목 상권 몰락과 여수시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네, 여수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전라 좌수영의 본영으로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무대였습니다. 최근 지역에서는 여수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령이 확실한데도 다른 곳에서 이를 선점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 전라 좌수사 이순신 장군에게 초대 삼도수군 통제사 직책이 겸직 제수됐습니다. 삼도수군 통제령은 이때부터 조선 수군이 폐지되는 1895년까지 유지됐고 거제도로 옮겨가는 1601년까지 여수가 본영이었습니다. 하지만 1593년 선조의 교지를 받은 곳이 본영인 여수가 아닌 임시 주둔지 행령이 있던 한산도였고 1604년 7대 통제사부터는 지금의 통영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학계에서는 통영시가 통제령 설치 420주년을 기념하며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령이란 주장을 하는 설의 근거를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굳이 최초라는 표현 없이 전라 좌수영 겸 삼도수군 통제령이라고 표기해온 여수에서는 최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최초 삼도수군 통제령 여수 역사에 대한 공식 확인과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할 것과 전라 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 통제령의 복원 및 이순신 장군 선양 사업을 관련 단체들은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의 근거를 재확인하는 학술 대회와 정책 토론회도 잇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여수여해재단과 종고회, 관광협회 등 시민 중심의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최초 삼도수군 통제령 여수 표지석 건립운동과 문화유산청 홈페이지 수정 등 여수의 이순신 역사자원 재조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서명이 끝나면 이게 지금 서명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민들의 생각을 시장이나 정치권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 지금 첫째 목적은 시민들한테 좀 이것을 좀 공감해야 되겠다, 서로 알려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 취지고. 내년 초로 예정된 전라 좌수영의 본영 진남관 재개관에 맞춰 이 같은 삼도수군 통제령 역사 바로 세우기는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지훈련을 위해 전남 지역을 찾은 선수단이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전지훈련을 위해 전남을 찾은 선수단은 84만 명을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 순으로 많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체전 개최와 지자체 지원 강화 등으로 선수단 방문이 늘었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부 리그 승격에 도전하는 전남 드래곤즈가 다음 주 부산을 상대로 준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릅니다. 7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 만큼 마지막까지 필승의 각오로 임한다는 각오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원정 경기. 전남 드래곤즈는 서울 이랜드와 맞서 전반 10분 플라카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4대0 대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올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한 전남은 16승 9무 11패, 승점 57점으로 종합 4위를 기록하면서 일부 승강을 위한 준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냈습니다. 전남은 이제 일부 승격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전남은 오는 21일 광양 홈구장에서 5위 팀인 부산 아이파크와 준 플레이오프 승부를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비기거나 승리하면 전남은 오는 24일 서울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3위인 서울 이랜드와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릅니다. 전남이 플레이오프 경기까지 승리하게 되면 다음 달 1일과 8일 일부 리그의 12팀과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전남은 준 플레이오프 경기부터 반드시 승리해 상승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일부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과의 경기에 우선 모든 걸 쏟아야 될 것 같아요. 이장관 감독도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어렵게 살려낸 불신만큼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공격 축구로 반드시 일부 리그 진출을 이루어낸다는 각오입니다. 팬들 또 지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저희 지금껏 또 잘 해온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홈에서 여러분들 또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2부 리그 강등 6년 만에 찾아온 일부 승격의 기회를 잘 살려낼 수 있을지 지역 축구 팬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목포시가 지난해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체육시설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그림의 떡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다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완공돼 모습을 드러낸 목포 종합경기장.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4년간 1,163억 원을 투입해 만들었습니다. 전국체전이 끝나고 1년여가 지난 현재 보조경기장을 제외하고는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공식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시민들의 접근이 차단돼 있는 겁니다. 목포 지역은 평화광장 말고는 좀 딱히 달리기를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주 경기장을 뛰면 훨씬 더 수월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종합경기장 운영 일수를 따져봤습니다. 소년체전 8일, 공식 육상대회 9일, 그리고 장관기 체육대회 3일과 전지훈련 66일. 1년 중 석 달여 동안만 공식 대회가 열렸지만 나머지 기간에도 시민들은 경기장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목포시는 신규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이유로 시설 보호를 들고 있습니다. 내년 생활체육 대축전 등 전국 단위 대회를 앞두고 시민 개방을 했을 경우 불필요한 유지보수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먼저 우리 시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 대회를 앞두고 어떤 부분이 지금 훼손되거나 그러면. 하지만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활용될 테니스장, 축구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은 이미 시민들 품으로 돌아온 상태. 전국체전을 앞두고 지어진 반다비 체육관 역시 이용 불가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비롯한 전국 규모의 체육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며 스포츠 도시를 선언했던 목포시. 우리 목포는 이제 스포츠 도시로 변신했습니다. 스포츠 관광 도시로 변신했습니다. 목포시의 꿈이 시민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도시인지 거창한 스포츠 시설에 갖고만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순천시가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가을철 등산객 증가와 농촌 지역 소각 행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봉화산을 포함한 주요 산림 지역에 CCTV를 운영하고 산불 전문 진화대를 투입해 위험 요인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소각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롯데케미칼 사택부지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과 여수시민협, 지역사회연구소 등 5개 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사택부지 재개발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직원 복지 증진과 지역 상생 방안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